자, 페이지 180쪽 3번, 7번 해볼게요. 3번 봅시다. 자, 오른쪽 표는 ABC의 골절들을 나타낸 것이다. AC에서 각각 공기로 빛을 입사시킬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각이 가장 작은 물질은 무엇이며 임계각은 몇 도인가 그랬어요. 자, 일단 임계각을 구하라 얘기했는데 전반사는 뭐가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굴절률 차이가 그만큼 크다 작다? 여러분들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반사는 이 경우에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나기 쉬운 거니까 요 굴절률 차이가 두 물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다 작다? 크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기가 굴절률은 1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갈 때 굴절률이 제일 큰 쪽에서 갈 때가 전반사가 제일 잘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답은 B예요. 근데 우리 신의 법칙 쓸 거예요. sin R분의 sin I는 N분의 N2라는 걸 쓸게. 요식 쓸 거예요. 근데 뭐로 들어갈 거라고요? 임계각으로. 임계각으로 들어가면 굴절각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90도. 근데 뭐 우리 B라는 건 찾았죠? 그럼 B의 굴절률에다 공기의 굴절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in 91이잖아. sin IC는 공기는 굴절률 1이라고 줬잖아. B의 굴절률은 지금 얼마라고 문제 줬어? 2라고 줬잖아. 그럼 sin IC 값이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sin이 2분의 1에 그럼 얼마야? 30도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그렇게 해결이 된다. 7번 가봅시다. 7번 그림 나는 광섬유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광섬유 속에서 입사한 레이저 빛이 A를 따라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저기 있다 저기. 잘 떠보고 찾지도 못하고.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광섬유에서 안에 있는 물질도 유리고 밖에 있는 것도 유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분은 안 돼. 노드로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뭐라 불러?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심적인 역할. 그래서 다 안에 있는 건 코어잖아. 코어. 이게 코어고요. 바깥에 코어를 감싸고 있는 걸 뭐라 불러요? 클래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가 코어고요, B가 클래딩이에요. 투명한 물질이라니까 유리라고 유리. 나에서 빛은 전반사. 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선만 따라가라고 광섬유만. 전반사를 이용한 거라고. 오케이. 자, 에너지 손실 없이 멀리까지 대용량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요 광섬유는 우리 어디 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망 있잖아요. 초고속 인터넷망. 이게 광섬유의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1번은 그렇게 되겠고요. 2번은 여기서 지금 뭐가 일어났다고?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샤 가서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굴절률이 커야 돼요? 코어가 굴절률이 크고 클래딩이 굴절률이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굴절률이 큰 건 안쪽에 있는 코어 A가 되겠죠? 3번 B의 굴절률분의 A의 굴절률 값이 클수록
임계각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A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B로 가는 거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럼 뭐라고 써요? 여기서 요게 입사각을 뭐라고 얘기할 때 임계각을 있으니까 요 각을 I라고 얘기하면 자 sin R이 뭐분의 N A분의 NB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지금 NB분의 NA 우리 지금 이거 보시면 B의 굴절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쓰자. 사인 90도 사인 IC. 그럼 임계각은 임계각의 사인 값을 뭐라고 써요? NA분의 NB라고 쓰는 거죠. 요 값이 크면 임계각도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잖아. 그치? 뒤집어준 놈이잖아. 그게 작아야 커지겠지. 맞아? 귀찮은 문제야. 그냥 뒤집어 버린 거라. 근데 이런 게 은근히 잘 나와요. 식을 정확하게 제대로 기억을 했는지. 그래서 스네일 법칙은 다시 한번 쓸게요. N1, 2 요거 뭐라고 읽어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을 이라고 읽어요.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 매질 1에서 매질 2로 쐈다. 그게 뜻이야. 는 sin R분의 sin I 요 R을 뭐라고 써도 돼요? 세타 2라고 써도 돼요. 2의 각이니까 굴절각이니까 I를 뭐라고 써도 돼요? 세타 1이라고 써도 돼요. 1의 각이니까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뭐만 바뀐다? 굴절률만 바뀐다. 정확하게 제발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왜 이거 제발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영재고 애들 가르친 지 1년 거의 다 됐거든요. 아직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해도 끝까지 안 해요.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맨날 이딴 얘기를 하고 익숙치 않은 거 안단 말이야. 그런데 파동은 여러분들 물리는요 크게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요. 애들이 물리를 보통 싫어하긴 하는데 그나마 제일 덜 싫어하는 게 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을 그나마 덜 싫어하고 전자기, 파동을 갈수록 더 싫어해요. 또 웃긴 건 점수는 역학에서 제일 많이 까져요. 역학이 제일 어렵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수학적 사고가 엄청나게 필요 안 해도 되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섞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오히려 점수는 역학에서 일부 까는 대로 나머지 전자기 파동에서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진짜로. 그래서 제발 전자기 파동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세요. 그러면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온다니까. 진짜로. 자, 그래서 전반사 설명했구야. 어디로 넘어가냐? 우리 페이지 195쪽으로 가야 되나요? 195쪽 다 불러드릴게요. 1번은 전자기파, 2번의 답은 기억, 니은, 리을, 1번은 90도, 2번은 니은, 디귿, 1번은 진동수고요. 2번에 A는 X선이고요. B는 적외선입니다. 3번의 답은 감마선이고요. 4번에 가는 적외선, 나는 자외선, 다는 적외선입니다. 1번은 가고요. 2번은 나, 3번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2번에 2번이요?
자, 195쪽 2번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래프가 전자기파의 모습을 나타내 준 거예요. 보시면 전기장이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그 모양하고 자기장이 흔들리는 모양이 똑같죠. 근데 왜 얼마의 각도로? 90도의 각도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에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각도 90도가 된다는 거 확인했고, 자 일단 갑니다. 파장 구하래요. 파장은 여러분 전기장 진동을 보든 자기장 진동은 똑같아요.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죠. 그럼 파장은 2분의 1의 1이 아니라 L이겠지. 기억은 틀렸고요. 이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그랬어요. 우리 쉽게 뭐예요? V는 F랍니다. 근데 빛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를 C라고 줬잖아. C는 F 곱하기 지금 파장이 얼마였다고? L이었다고. 그럼 F는 뭐라고 쓰면 돼요? L분의 C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니은 맞겠네요. 디귿 L이 클수록 회전이 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회전이 뭐죠? 회전 파동이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원래 파동도 기본적으로는 직진합니다. 뭐 한다고? 직진. 근데 뭔가 장애물이 있어. 그럼 파동이 직진만 하게 되면 장애물 뒤까지 파동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장애물 뒤까지 파동은 전달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예 한번 얘기해 줄까?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높은 담이에요. 담장이야. 하나도 안 보여.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런데 A가 소리를 쳐. 야 인마! 얘가 그 소리 들어? 들어요. 옆에 큰 담이 있고 위에는 뚫려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똑바로만 나가게 되면 가는 것 자체가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위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이 있다고. 오케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회전이라 불러요.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한 건 회전이 잘 되는 조건을 얘기해 드릴게요. 회전이 잘 되는 조건. 첫 번째, 틈이 좁을수록 잘 돼요. 아주 자그마한 틈이 있을수록 그 틈이 조그만수록 더 잘 돼요. 두 번째, 파장이 길수록 잘 됩니다. 여기서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빛은 파장이 너무 짧아. 그래서 회전이 잘 안 돼. 그래서 안 보여. 근데 소리는 빛보다 파장이 훨씬 길거든. 그래서 빛은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조건 되게 잘 나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틈 자체가 좁을수록 오히려 잘 퍼지고요. 와이파이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교구 여러분 어떻게 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점 하나에서 4번으로 쫙 퍼진다라는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전이라는 현상이 잘 된다라는 거 기억하자고요. 장애물 뒤까지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두 글자 회전이라 한다. 그래서 L이 클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전이 잘 일어난다라는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답이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할 거 없으면 또 넘어갑시다. 숙제 또 있었잖아요. 이쪽 212쪽으로 갑시다. 212쪽. 다 불러드릴게요. 212쪽. 1번에 2cm, 2번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파동의 독립성. 3번에 1번은
진폭이 2배 되게 그리면 되고요. 나는 진폭이 없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2번에 가는 보강 간섭이라고 부르고요. 나는 상세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4번에 1번 기억은 같은, 니은 보강, 디귿은 반대, 리을은 상세. 4-2번은 A가 B보다 큽니다. 5번에 1번 A는 보강, B는 상세. 2번 B. 6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7번에 1번은 간섭, 2번은 기억, 니은. 8번에 1번은 나, 2번은 기억, 디귿. 9번에 기억, 니은, 디귿. 아니다, 미안해, 디귿이 아니고 리을이야. 기억, 니은, 리을. 10번의 답은 간섭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212, 213 질문해 주세요. 7번. 7번에 2번을 못 들었다고? 7번에 2번을 하라고? 7-2번 또 다음부터 하고 싶으면 갑자기 커밍아웃 하지 말고 저는 신나게 자다가 다시 또 보고 안 잤어요. 난 내가 헛것이 보여서 그래. 미안해. 응? 10번. 내가 아파서 헛것이 보여. 7-2번 해볼게요. 자, 그림가는 고리를 이용해 비누막을 만든 후 연직으로 채우고 백색광을 비추었을 때 비누막이 무지개 빛을 띠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란은 가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거기 보시면 비누막 앞면에서 반사된 빛 A가 있고요. 비누막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 막에서 반사된 빛 2개가 있죠. 그 2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막의 두께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이 있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알록달록해진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무늬를. 자, 이와 같은 현상은 간섭이라 부르고요. 자, 일단 기억, 비누막의 두께는 아래쪽이 두껍다. 당연히. 왜? 중력 받으니까 아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얘도. 자, 아래쪽이 조금이나마 두껍습니다. 맞아요. 비누막의 두께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두께에 따라,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 알록달록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막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롱한 느낌이 나는 거죠. 디귿, 비누막에 빨간색 빛을 비추면 무지개 빛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빨갛고 빨갛지 않고 까맣고가 반복되는 것 뿐이지.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얘는 백색 광이 들어간 거예요. 곧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거죠. 그럼 그 색깔 중에서 보강 간섭이라는 색깔은 눈에 보이는데 상세 간섭이라는 건 안 보이지. 이게 시시각각 바뀌니까 무지개 빛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빨간색 빛을 주잖아요. 그럼 빨간색 빛이 각도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세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지.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빨간 빛은 빨간색으로만 보여.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안 보여. 빨갛고 까맣고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빨간색 조명에서 한번 해보시면 알록달록 영롱한 느낌이 아니라 빨갛고 까맣고 이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섬뜩한 느낌이겠는데 빨갛고 까맣고가 반복되면 어찌됐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0번 현악기를 연주할 때 줄 진동으로 소리가 나며 울림통이 함께 울림으로써 더 큰 소리가 나는 현상과 관계 있는 것. 여러분들 기타 같은 경우 그 안에
울림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기타 줄에서 나온 그 소리랑 그 통 안에서 뭐가 소리가 반사되면서 합쳐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간섭 또는 공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공명은 나중에 배우실 거라서 지금은 간섭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악기는 다 간섭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정상파 이런 것도 다 배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뭐다? 간섭이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숙제로 해야 될 거 다 풀었고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